各位同学,你们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TSC 강사 박영희입니다. 자, 오늘 시험 대비 제11강 드디어 오셨고요. 오늘은 제5부분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5부분은 TSC 전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웠던 부분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자, 오늘은 그 제2부분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더 좋을지 선생님이랑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항수는 총 4문항 나올 것이고요. 준비 시간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 좀 깁니다. 50초.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5분 대답 요령 꿀팁. 지난 시간에 선생님 전해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5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준비 시간이 30초나 됩니다. 그럼 30초 동안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무엇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의 기본 입장 정리 재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은 그렇게 결정한 자신의 주장이나 어떤 견해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이유나 근거를 최소 2개 이상은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원어민처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좀 더 써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접속사나 사자성어 아니면은 허루어 같은 이런 관용구 등을 좀 많이 활용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외국인인지 아니면은 원어민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사람 되게 증거 잘하네 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다 보면은 좀 고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보는 실전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5문항 정도 미리 살펴보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문항이 좀 길었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이 사회적 이슈, 우리跨国 혼인이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네, 국제결혼이죠. 국제결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随着全球化的发展，跨国婚姻越来越多了。 네, 전 세계, 전 지구화의 발전에 따라서, 즉 글로벌화됨에 따라서 국제결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有些人漂洋过海, 어떤 사람은 바다 건너서 嫁给了外国男人, 외국 남자에게 시집가기도 하고, 或者娶了外国女孩, 네, 외국 여자에게 장가를 들기도 합니다. 你赞成跨国婚姻吗? 당신은 국제결혼에 찬성하십니까? 请说说你的看法. 당신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견해가 어떤 건지 재빨리 입장 정리하셔야 됩니다.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빨리 결정하시고 그 이유가 뭔지도 정리해 보셔야겠죠. 자, 먼저 선생님과 찬성 입장 한번 살펴볼게요. 찬성하는 입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2가지 이유 정도를 한번 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子女从小就学习不同的语言学习环境比较好. 자녀가, 그러니까 두 남자, 여자가 서로 국적이 다를 때는 당연히 태어난 아이는 서로 다른 2가지 언어 환경에서 태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학습 방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요. 跨国婚姻另一半国家的社会福利待遇比较好. 자, 좀 길긴 한데요. 社会福利, 사회복지, 사회복리라고도 중국은 씁니다. 사회복리, 待遇, 대우, 즉 사회복지 혜택이 比较好, 비교적 좋습니다. 즉 혼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외국 사람한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던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순서로 하실지는 미리 꼭 생각을 해둬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찬성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赞成跨国婚姻. 나는 국제결혼에 찬성합니다. 因为在后天教育培养上跨国婚姻也会优势. 조금 깁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后天教育培养이라는 거는요.
호티에는 원래 내일 모레라는 우리 시간사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후천적, 훗날이라는 후천이라는 한자 그대로 썼습니다. 후천적 교육 육성에 있어서 과거 훈이는 굉장히优势합니다. 우세합니다. 네, 교육적으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우세하다라는 아마 이중언어 환경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바로 또 그 밑에 읽어볼게요. 从小双语环境 네, 이 수학의 환경이 바로 이중언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중언어 환경이었기 때문에 会把小孩培养得更优秀. 네, 아이를培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更优秀, 우수하게培养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있게 됩니다. 이것은 不仅仅 하면 뭐뭐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뒤에는 아마 또한 게다가 이 말이 연결되는 접속사겠죠. 不仅仅掌握了 장악하다 장악하게 됩니다. 两门语言언어이죠. 两门 언어를 세는 단위사 门 이건 문이 아니라 과목 분야를 세는 양사입니다. 다시요. 这不仅仅掌握了两门语言 이것은 두 가지 언어를 장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还有两种文化的不同的思考方式 자, 思考方式 하면은 사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문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두 가지 문화의 서로 다른 사유 방식, 사고 방식도 습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对孩子, 对于孩子 아이에게 아이의成长,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也是很有帮助的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어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어떤 다양한 사고 방식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뜻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赞成跨国婚姻，因为在后天教育培养上，跨国婚姻也会有优势。从小双语环境会把孩子培养得更优秀。这不仅仅掌握了两门语言，还有两种文化的不同的思考方式，对于孩子的成长也是很有帮助的。 자, 찬성하는 입장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좀 들리세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같이 반대 입장 한번 가볼게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내 생각에는 我觉得价值观,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에 있어서는 不一样,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感情很不容易 维持는 유지하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사랑하는 감정을 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 또 다른 근거로는 因为语言交流的障碍 障碍이라는 거는 장애를 이야기하죠. 언어 교류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可能两个人有时候不能正常交流. 그래서 두 부부가 두 사람이 어떨 때에는 정상적인 언어 교류, 즉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요, 네, 会出现矛盾,矛盾은 모순이라는 한자어이기도 하지만 갈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이유가 조금 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에는 더 논리적으로 보이나요? 자, 가치관이 다르다. 그래서 감정, 사랑하는 감정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100%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찬성 입장만큼이나 반대 입장도 그 근거가 어떻습니까? 많이 동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완벽한 문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我反对跨国婚姻. 나는 반대합니다. 국제결혼에. 首先, 지난번에 배웠던 어미 나왔네요. 먼저. 그리고 两个人, 두 사람은요. 从小生活的环境不同. 어렸을 때부터 성장 환경 자체가 不同, 다르고요. 文化不同, 문화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思维方式, 사유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观念都不同, 관념까지도 다릅니다. 다른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这就会造成很多矛盾. 이런 것들은 조성할 수 있어요. 야기시킬 수 있어요. 어떤 것을요? 矛盾, 네, 모순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其次, 네, 首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나오네요. 因两人各方面的习惯, 그 두 사람의 각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나 어떤 생각 방식의 습관, 그리고 文化背景差异, 문화 배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 往往会有很多争吵. 争吵는 분쟁이죠. 입으로 하는 분쟁, 네, 말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最后, 마지막으로 跨国婚姻因为语言交流的障碍. 자, 마지막으로 국제 결혼은요. 因为语言交流的障碍 때문에 언어 교류의 장애, 즉 언어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两个人有时候不能正常交流. 두 사람은 어떨 때에는 정상적인 교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出现矛盾, 또 矛盾, 모순이 발생되게 되고 也不容易, 또한 쉽지 않습니다. 化解, 네, 해결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없어지는 그 모순 자체, 갈등 자체가 없어지기가 不容易,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所以 그래서 我觉得感情上, 그래서 내 생각에는 감정적으로 很难稳定합니다. 稳定, 네, 감정이 온정, 즉 편안하고 아니면은 안정감을 갖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편안하거나 안정감을 갖기가 힘들고 항상 불안에 떨게 된다겠죠. 因此, 이 때문에 我反对跨国婚姻, 그래서 난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란 이유를 또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因此, 그래서 我反对, 난 반대합니다. 혹은 我赞成, 나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제가 쉽지 않은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네, 선택한 어휘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표현 자체도 만만치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고득점을 정말로 받고 싶다면 그 팁은 어차피 정해져 있죠? 이미 알고 있다시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의견을 미리미리 정해서 외워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굳이 어려운 어휘, 굳이 어려운 표현을 흉내내시기보다는 내가 쓰는 어휘, 내가 쓰는 표현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장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사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허루어나 습관 용어 이런 것들, 뭐 사자성어 이런 것까지 다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유창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기 수준에 맞는 말을 그리고 완벽하게 복습만 해둔다면 어떤 어려운 주제라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 5부분 준비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제 6부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都辛苦了，再见。